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 유학 이야기. 이번 시간에 제가 할 이야기는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사기꾼, 유학생들 중에서 사기꾼을 만난 경우, 아니면 또는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 아니었을까, 이런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사실 사기꾼의 패턴이 지금은 많이 변화됐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 아이들하고는 뭐 특별히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만나봤자 뭐 아이들이니까, 뭐 심지어 대학원을 공부하러 오든지 뭐 하더라도 저하고 사실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기회는 없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는 아무래도 이제 유학생들끼리 만날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교포들, 저같이 이제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 뭐 아니면 또 영주권자, 저같은 영주권자라든가, 또는 하여튼 외국에 사는, 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고 유학생들끼리의 사기꾼, 아니면 제가 느꼈던 사기꾼들, 혹시 사기꾼 아니었나, 이런 사람들에서 얘기해 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면요, 유학생들끼리 이제 만나서 뭐 공부하고 뭐 같이 술 마시고 뭐 그런 걸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도 같이 하고 연애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 금전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뭐 1,000불 빌려달라, 뭐 또 그것도 가능하죠. 400불 빌려달라, 300불 빌려달라, 이런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작은 돈, 그러니까 2, 300불 빌린다든가, 뭐 큰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렸어요. 빌렸는데 안 갚았다. 그 돈 같이 사는데.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돈 달라 돈 달라 해서 겨우겨우 받았다. 이건 또 사기꾼이라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얘는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돈이 없는데 빌린 건 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데 빌렸다. 이건 사기꾼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 마을을,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학교를 트랜스퍼를 했다든가 이동을 많이 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제가 이 뉴욕에서 저기 LA로 떠난다. 근데 LA로 떠날지 안 떠날지, LA로 가는지 그건 모른다. 일단 내가 이사를 간다. 나는 안다. 그럼 이제 내가 사기꾼일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주위의 사람들한테 밥을 먹을 때, 영화가 볼 때, 뭐 하여튼 뭔가를 할 때 조금씩 돈을 빌려요. 뭐 그 정도는 다 계속 뭐 몇 년 동안 알았으니까, 한 20불, 30불, 뭐 극장 가서 씨발 10불이 모자라네, 10불 좀 달라,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그렇게 돈을 조금씩 좀 빌려요. 그리고 또 좀 더 친한 사람에게는 100불을 빌린다든가 200불을 빌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빌린 다음에 일주일 후에 주위의 사람들이 그러죠. 누구 못 봤어? 야, 제임스 못 봤냐, 제임스? 모르겠는데? 오늘 못 봤는데? 그저께 봤는데?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한 며칠이 지나는 거죠. 제임스 못 봤어? 제임스 못 봤어? 당연히 뭐 10불 때문에, 20불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일단은. 그냥 10불, 20불 달라기도 그렇고, 좀, 그러잖아요. 10,000원, 20,000원 빌려줬는데. 근데 그래도 일단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에다가 그냥 우연찮게, 그냥 10,000원 받아야 되는데, 20,000원 빌려줬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편이, 나는 30,000원 빌려줬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이제 어떤 사람이, 야, 제임스 집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그 전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잘못한, 너 한번 전화해봐. 뭐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겠죠? 핸드폰으로 전화 한번 해봐. 아니면 카톡을 한번 때려봐. 하겠죠? 했더니 안 돼. 돌아오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진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경험도 해봤어요. 제가 돈을 한 20불 정도를 날린 것 같아요. 20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20불을 날렸다,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빌려서
사실은 그 한 달 동안 생활비로 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기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시간 뭐 10불 빌려가지고 돈 안 갖고 그냥 갔겠지.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한 10명, 20명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빌렸다 이거죠. 빌려서 많게는 100불, 200불, 300불, 적게는 뭐 심지어 5불, 5천 원을 빌리고 안 갚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달 동안 생활비가 나오고 또는 계산해 보니까 한 달 동안 생활비하고 이사 가는 동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이사 가는 동네에 뭐 아파트 한 달 렌트비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보통 유학생들, 사기꾼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사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갑자기. 근데 아주 친한 친구만 알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말 안 하고 갑자기 떠나는데, 중요한 점은 아주 조금씩 빌린 다음에 그 근처에 한인 슈퍼가 있어요. 보통 뭐 어디 가든 한인 슈퍼가 있잖아요. 슈퍼, 동양 슈퍼라든가 있어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그 개인 이제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인 수표를 발행을 하죠. 개인 수표를 발행해서 그 수표가 바운스 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 수표가 된다 이거죠. 부도 수표. 그것까지. 또는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이면 거기서 외상을 하는 거. 나 수표 안 가져왔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나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요? 사장님 저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항상 오늘 유학생이니까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도망가지 않으니까 내일 갖다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식당 또는 슈퍼마켓, 조그만 뭐 월마트 이런 거 말고요. 슈퍼마켓, 그리고 모든 유학생들, 자기가 아는 모든 유학생들 조금씩 해서 합쳐서 한 달 생활비가 나오더라. 심할 경우에는 거기에 가는 이동하는 곳의 이동비와 그 한 달 생활비까지 나오더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20불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갖다 뭐 써놓은 것도 아니고 잊어버렸는데, 주위에 한번 물어봐야 돼요. 너 혹시 그 사람한테 돈 줬냐? 10불이라도 5불이라도 줬냐? 뭐 밥 사준 적 있냐? 계속 물어봐서 이게 좀 심각하다. 여러 명이다 그러면은 단체로 그 사람 이름하고, 일단 적어도 학교의 학생이었으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학교에다 조사를 해서 정말 그 사람이 학생이었는지 확인도 하고, 그러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비자 갱신을 못 한다든가, 유학생이잖아. 유학생이 신분일 경우에는 아마 이런 사람이 사기꾼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금방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신분이 나오기 때문에 잡을 수 있어요. 잡아서 돈을 뺏는다, 돈을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한국으로 쫓아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다닌 학교가 시골이라고 하면 시골이고 큰 대도시는 아니었다 이거죠. 마지막에 졸업한 학교가. 그러면은 이제 그런 학교는 사실 학생들이 학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저희도 학교가 커가지고 이제 유학생들이 몇백 명이었어요. 몇백 명, 500명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버드 같은 경우도 한국 유학생들이 교포 합쳐가지고 교포를 합쳐서 한국계 미국 시민권까지 합쳐버리면 더 많겠지만, 교포 합해서 한 1000명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500명, 1000명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한 2000명 더 되려나? 하여튼 그렇게 많아요. 많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자는 누군가가, 아니 뭐 도서관은 아니고, 도서관은 학생증이 있어야 되니까 좀 못 들어가고, 잠시만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엔지니어 빌딩 같은 카페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앉아서 공부를 한다든가, 허브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든가, 하여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저 새끼가 하버드 학생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립학교 말고 공립학교 같은 경우, 이게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좀 더 개방이 돼 있어요. 좀 더 개방이 돼 있어요. 학생증이 없어도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또 당연히 이제 학생증, 운동하는 곳이 이제 학생증이 있어야지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아니면 동네 사람은 등록을 하고 좀 더 비싸겠죠.
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 운동하는 곳은 다 개방이 안 돼 있네요. 항상 돈을 내야 되네, 무조건. 왜냐면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한국에 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왔을 때는요, 개방이 돼 있었어요. 어느 몇몇 이제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제가 다니는 학교는 개방이 안 돼 있고 학생증을 보여줘야 됐었거든요. 또 당연히 운동 시설도 돈을 내야 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웬만한 학교에서는 운동 시설이 공짜였어요, 사실. 아무래도 대도시가 운동 시설이 공짜가 아닙니다. 학생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증명을 하고 돈을 좀 더 내고 들어간다든가, 아예 학생들에게만 개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학생이라는 건 이제 랭귀지 학생까지, 영어 연수까지 학생이에요, 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큰 도시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학생인지 아닌지를 구별이 안 돼요, 사실.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거기에 영주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수업을 들어오는데, 또는 유학생이지만은, 다른 2년제 학교 유학생이지만은 이 수업을 그 청강으로 하는 거예요. 청강생, 돈 내고 청강생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이 학생이 진짜 학생인지 아닌지는 구별하기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임스란 이름을 써요. 제임스란 친구가 만약에 유학생이라고 했을 경우에, 비자를 봤어요? 제가 그 친구 여권을 뜯어봤어요. 그렇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학생인가 보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수업 하나 듣고 있네? 이렇게 되면은, 아니면 같이 수업을 들었네? 그러면은 학생이라고 믿게 되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유학생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사기꾼이죠. 단기적인. 장기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걸리게 돼 있어요. 보면 이제 저 사람 학생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수업 얘기라든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교수 이름을 모른다든가. 여러분들 사기꾼들은 우리 일반인보다 더 자세히 알지 않습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사기를 치죠. 그래서 이런 전문 사기꾼, 유학생 흉내를 내면서 유학생을 따먹는다든가, 그러니까 성관계를 간다든가, 또는 뭐 70년대, 60년대, 70년대 대학생 흉내를 내면서 대학교 여자친구와 사귄다든가, 대학교 남자친구를 사귄다든가,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드라마에 많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더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이제 돈을 뜯어내는 거죠. 뭐 뜯어내는 이유가 뭐 성관계를, 결혼을 같이 할 거니까 뭐 어쩌지 하면서 돈을 받는 거겠죠. 아니면 같이 살면서 뭐 돈을, 생활비를 갖다 먹는다든가, 이런 게 사기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생이 아니더라. 어느 날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신분도 가짜였던 거야. 그렇잖아요. 신분도 가짜일 수 있잖아요. 그건 만들 수 있죠. 어차피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뭐 여권 하나 가짜로 만들고 한국 왔다 갔다 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불신 검문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이 하나의 형태고요. 또 하나의 형태. 이건 또 사기꾼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어떻게 유학생들을 만났는데, 아주 옛날에는 이건희가 쌩쌩할 때, 이건희가 아주 건강했을 때,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희가 건강할 때, 그때 보니까 유학생들이 누구누구 집 아들이더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안기부죠. 안기부 국장 아들이래. 안기부 뭐 아들이래. 뭐 중국의 뭐 노동부 간부의 아들이래. 뭐 딸이래.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뭐 정말 잘 나가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야, 이상하게 남자들을 만난다. 근데 만날 때마다 남자들이 와서 픽업을 하는데, 그 좀 좋은 차로 픽업을 하는데 남자가 바뀌어. 그 처음엔 아빠라고 그러더니,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는 아빠가 아니고 삼촌인가?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어. 그렇게 목격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예쁜 아가씨인데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야. 학교에 저걸 두고 있는데 공부를 하는지. 근데 이제 소문에
스폰서가 학교를 보내준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 이건 사기꾼이라 뭐,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사기꾼?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나비 효과로 해서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니까 피해를 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첩이라는 거, 첩. 그러니까 한국의 강남에 부잣집 젊은 아가씨들이 고급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대학생도 아닌 것 같고 직장 다니는 아가씨도 아닌 것 같고 아빠가 부자인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느낌의 아가씨가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국의 남자들이 여자친구 하나 슈거데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친구를 하나 키운대, 한마디로 키운대. 그래서 대학생이든지 뭐 술집 아가씨든지 템프로라는 게 템프로? 전 템프로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10% 안에 들어가는 뭐 아가씨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100으로 다녔을 때 여자들이 가장 예쁘다 뭐 그런 뜻인가 봐요. 그런 아가씨들 중에 한 명을 이제 골라서 뭐 고른다고 해야 되나? 생활비도 대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살게 하면서 그 남자가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연애를 하는 거죠. 신방을 꾸리는 거죠. 신방을. 자기 마누라 애들은 따로 있는데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가끔 가다가 아파트 사놓고 너 여기서 살아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는 실제로 미국에서 봤다. 미국에서. 근데 그 친구가 그 여자분이 스폰서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사실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엄청나게 나긴 났었어요. 정말 미인이었고 그리고 뭔가 이상했어요. 학교에 안 나타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학교에 안 나타나는 느낌. 근데 누군가를 자주 만나. 근데 제가 목격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목격을 했어요. 어떤 남자가 와서 자동차로 픽업을 해서 간다. 뭐 이런. 근데 말투가 어쩔 때는 아빠라 했다가 어쩔 때는 삼촌이라 했다가 어쩔 때는 누구라 했다 하는데 그게 거짓말 같더라. 뭐 그런 거. 또는 돈 씀씀이가 대단하다. 근데 뭔가 이상.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잘 나가는 뭐 삼성의 딸이라든가 제 생각엔 삼성 딸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딸이라는 그러면 이제 그 부잣집들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부잣집들 정말 권력의 자녀들이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첩의 딸일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거 있잖아요. 대기업에 숨겨진 자식일 수 있다 이거지. 이명박의 숨겨진 자식이라든가 박근혜 자식이라든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뭐 그 가능성 또는 한국의 고위직 공무원이라든가 부자가 미국의 여자애를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슨 개소리를 하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일본의 경우를 봤어요. 일본 유학생이에요. 유학생인데 제가 영어도 잘 못했고 일본말을 못하니까 그때 당시에 옆에 일본에서 온 분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분 직접 박사과정을 밟다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온 거죠. 가져가고 보통 일본에서 박사과정 밟다가 실패한 경우에 다른 데 가고 미국에서 박사과정 밟다가 실패하면 다른 주로 옮기고 막 이런 경우 많아요. 사실 다 무조건 박사과정 밟는다고 해서 다 합격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박사를 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일본말 잘했는데 그분에 의하면 스폰서 누군가가 자신을 유학을 보내줬다 그러더래요. 누군가가 근데 그 여자분의 제가 자동차도 한번 탄 적 있어요. 근데 자동차를 탔는데 물어봤더니 자동차를 빌려서 탄대요. 그 옛날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씨발, 자동차를 빌려서 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내주는 거죠. 누군가가. 근데 영어 공부를 했었거든요. 신기하죠? 씨발, 무슨 영어 공부를 유학을 보내서 자동차를 갖다가. 근데 또 일본이라서 가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사실. 근데 영어 연수를 보내주는데 아파트 해주고 영어에서 자동차까지 빌려준다. 삼성에서 그 정도까지는 안 해줬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라서 어쩜 됐을 거다. 근데 하여튼 그 사람에 의하면은 누군가가 스폰서가 해주는데 남자친구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나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국 여자도 누군가를 만나서 스폰서 얘기 소문이 쫙 퍼졌더라. 잘 사는 애들한테. 그럼 이제 일본 이것도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보통 이제 여자의 저번에 한번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여자가 연예인 여자애가 외국 LA의 무슨 사업가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성관계를 했다. 출장 성관계 뭐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 말 들어보니까 그게 옛날에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한국에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미국이나 어디로 유학을 시키는 거예요. 유학을 보내. 유학을 보내고 부자인 남자가 이제 그 유학 장소에 와서 성관계를 갖든지 며칠 동안 뭐 한 달을 재밌게 놀아요, 한마디로. 그럼 누구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게 일리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도 본 적 있어요. 그럼 그걸 사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우리들한테는 유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유학생은 아니죠.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본 적 있고요. 또 하나는 유학생인 것 같아요. 유학생인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여권을 봤다든가 정확하게 그러진 않는데 확실히 유학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구 집 자식이다 이런 말을 해요. 뭐 내가 봤어요. 삼성의 뭐 둘째 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 둘째 딸 정도면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이제 거의 이제 보급이 되려고 했으니까 검사 못해요. 검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뭐 웬만하면 다 뜨잖아요. 근데 이제 숨겨진 자식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모르죠. 근데 하여튼 어떤 고위직 공무원, 뭐 장관, 국무총리의 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몇 년 좀 지난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믿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검사장의 딸이다, 아들이다. 근데 저도 경험한 적 있어요. 누구의 딸이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사람의 집안의 딸이구만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정도로 돈이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인터넷이 보급이 된 상태에서 아주 우연하게 그 생각이 딱 떠올라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 부모의 이름을 한번 조사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의 회장 이름들을 한번 조사해. 그럼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렇게 세 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회장의 딸이다 이렇게 어떤 애가 말을 하길래 우리 아빠가 삼성전자 회장이야. 그러면서 김씨라고 그러는 거야. 예? 아니면 홍씨라고 그러는 거야. 홍씨라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삼성전자 회장이 명단을 갖다 봤더니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이야. 씨발 성이 다르네? 이거 사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게 허언증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허언증. 유학생들 중에서 누구 자식이라고 그냥 은연중에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짜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름이 비슷한 사람, 예를 들자면 이제 김씨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국의 아니면 문씨란 말이에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내가 문재인 대통령의 뭐 사촌 조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건 조사 못 하잖아요. 씨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는 있어요. 그런 사기를 친 경우도 있죠. 그 왜 사기를 친지 모르겠어요. 아마 허언증이죠. 이제 뭐 좀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부잣집 아들 딸들하고 어울려서 뭐 돈을 떠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사람들을 어울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좀 더 길게 사기꾼들이 길게 이제 봐서 연장선 한국에 들어가서 만나서 어떻게 사기 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보지만은 단순하게 허언증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기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들이 자신이 뭘 하고 왔다 이런 사기꾼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남들에게 확실하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뭐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막 돈을 갖다 막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유학생들이 유학생들에게 사기를 좀 약간 피해를, 정신적으로 피해 또는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유학생들의 패턴을 잠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